크게 나누어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토픽 퍼블리셔를 CPP 타입으로, CPP 스타일로 패키지를 같이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 센서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 센서를 구동을 시켜서 로스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가시화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입문을 위해서 터틀봇으로 끼작끼작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하드웨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터틀봇하고는 수준이 다른 실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내에서 로봇을 두고 그 로봇을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로스상에서 돌려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1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CPP 스타일의 토픽 퍼블리셔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준비해온 유튜브랑 같이 병행하면서 살펴보고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로봇의 기구화, 키네마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델을 이제 오도메트리 또는 데드 레코닝이라고도 합니다. 네, 어떤 실습을 해볼 거냐면 해상도가 좀 많이 깨졌네요. 우리 연구실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3DX라고 하는 로봇인데 실내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거 구매 당시에 한 1,200~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네, 상당히 고가이고요. 지금 도면으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바퀴가 있죠. 이 두 개의 바퀴는 각각 왼쪽, 오른쪽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좀 닫아줄래요? 네. 왼쪽, 오른쪽 바퀴에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보조용 바퀴가 있는데 캐스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터가 안 달려 있고 그냥 막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카트처럼 뺑뺑 도는 캐스터가 있죠. 이러한 스타일의 구동 방식을 디퍼런셜 타입이라고 합니다. 디퍼런셜 타입. 이것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익숙한 드라이브 타입이 있죠. 자동차, 그죠? 카 타입이 있죠. 카 드라이브 타입은 어떻죠? 사륜이고 앞쪽에 이렇게 조향을 할 수 있죠. 이것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다르죠? 그럼 얘는 조향을 어떻게 하죠? 방향선에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하면 조향이 가능합니다. 이걸 디퍼런셜 타입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특정한 회전 속도로 바퀴의 회전 속도로 움직이면 회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뒤로 후진을 하거나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로봇의 위치 X, Y,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X, Y, 세타 이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우리 터틀봇 시뮬레이터에서도 2차원 평면에서 X, Y, 세타 세 개의 정보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로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키네마틱, 기구학적인 정보들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알아야겠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알면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로봇의 포지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바퀴의 속도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회전하고 있는 바퀴가
대한 속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속도? 회전 속도 뭐라 그러죠? 무슨 속도? 그렇죠.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속도는 그냥 선속도죠.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임의의 바퀴가 있어요. 바퀴통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게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요게 일정한 각속도로 등각속도로 회전을 하는 한 통의 바퀴가 있는데 요거를 바닥에 놓았을 때 앞으로 쭉 굴러가겠죠. 그렇죠? 이때의 선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바퀴가 있고, 예, 오메가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딱 이 지면에서의 이 선속도, V. V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 그렇죠. V는 R, 오메가. 공식이 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이 공식 알고 있는 사람.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도 한 반 정도 되네요. 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렇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죠. 예.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알면 되죠. 예, 지금 알면 먼저 알았던 사람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기구학 수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하는 이 물리적인 수학적인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쇠를 깎던 3D 프린터로 만들던 뚝딱뚝딱 만들어서 모터 달아서 건전지 연결해서 움직이면 로봇이다. 아니죠. 우리 학문적 차원에서는 이건 로봇이 아니고 장난감이다. 그렇죠? 로봇은 뭐가 가능해야 되죠? 이걸 왜 하는 거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어도 그냥 제어가 아니고 스마트, 인텔리전트 컨트롤, 지능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죠. 기구학도 필요한 겁니다. 로봇이 어떤 기구부가 움직인다고 로봇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지 제대로 된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교수님 기구학 그리고 교수님 로봇을 전공한다고 하시길래 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고리타분한 수학과 물리와 수식을 또 하시네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심리적으로 넘어서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섭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선속도는 R 오메가인데 여러분들 다음 학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동력학 수업을 들을 거예요. 동력학 수업을 잘 하려면 지금 이 설명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로 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V 벡터는 사실은 오메가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R 벡터가 되죠. 지금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알면 됩니다. 이거는 곱하기인가요? 크로스 프로덕트인가요? 벡터의 곱이니까. 외적이죠.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길게 안 하고. 오메가의 벡터. 오메가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벡터는 요 방향이죠. 화살표로 따지면. 요 방향이고, R 벡터는, 여기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 R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오메가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R 벡터니까 이렇게 되죠. 오른손 법칙. 그렇죠? 시작에서부터 마치는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V 벡터가 나오죠. 그렇죠? V 벡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2D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스칼라 V는 R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R 오메가가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 프로덕트랑
R 프로덕트는 90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90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사인 90도가 곱해지는 거죠. 근데 얘는 1이니까 R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바퀴의 속도를 안다는 건, 특히 바퀴에 뭔가 일정한 각속도로 들어가는 바퀴를 딱 놓았을 때 쭉 직진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선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뭐와 뭐에 비례하죠? R은 뭐죠? 바퀴의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 바퀴의 반지름. 바퀴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선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렇죠. 똑같은 회전 속도라 하더라도 큰 바퀴일수록 딱 누는 순간 더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바퀴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바퀴의 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되게 직관적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속도 물론 이 로봇을 로스로 연결을 하면 뭐 선속도든 각속도를 나올 텐데 아마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각속도를 줄 거예요. 그래서 로스로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게 오메가 R, 오메가 L 오른쪽 바퀴의 각속도, 왼쪽 바퀴의 각속도를 줄 텐데 우리는 이걸 선속도로 바꿀 수 있죠. 이 로봇의 바퀴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줄자로 재면 되잖아요. 그렇죠? 줄자로 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걸 받아도 이걸 안다는 건, 그리고 바퀴의 크기를 안다는 건 VR과 VL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잘 보면 델타 X는 자, 뭐 복잡하게 있는데 VR과 VL이 들어가 있죠. 이게 두 바퀴,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 왼쪽 바퀴의 선속도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되고. 뭐 E는 그래두고 델타 T는 뭐죠? 델타 T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로봇이 있고 요게 컴퓨터, 노트북이 있는데 로스죠. 로스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실습할 때 퍼블리시도 그렇고 서브스크라이브도 그렇고 특히 퍼블리시 할 때 주기를 설정했었죠. 1Hz로 할 건가? 2Hz로 할 건가? 3Hz로 할 건가? 3Hz는 1초에 몇 번 치는 거죠? 몇 번이죠? 3번. 그렇죠? 2Hz는 1초에 몇 번? 2번이죠? 0.5Hz는 1초에 몇 번? 0.5번? 그렇죠. 2초에 한 번. 이거 주기 개념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0Hz는 1초에 10번이니까 한 번이 100ms죠. 요런 개념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로봇 컨트롤하고 로봇에 하려면 요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 토픽,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실습할 때도 헤르츠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봇이 자, 뭐 오메가 R, 오메가 L을 컨티뉴어스하게 주는 게 아니라 퍼블리셔로 뭐 10Hz마다 한 번씩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Hz마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토픽 에코로 띄우면 10초에 10개, 1초에 10개씩 따다다다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R 얼마, L 얼마 해서 따라락 찍히는데 요 사이사이가 델타 T가 얼마다? 0.1초가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 델타 T는 우리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타이즈, 디지털화되어 있죠. 그래서 주기에 따른 델타 T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자, 이 코사인은 왜 들어왔을까요? 코사인은 우리가 이쪽이 X고 이쪽이 Y축이라고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X축의 증분량 델타 X는 요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이죠. 델타 X는 코사인이죠. 그렇죠? 코사인 증분량입니다. 코사인의 델타 세타가 요거예요. 델타 세타가 요겁니다. 델타 세타가 요거고,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VR, VL, 델타 T 알아요? 요 B는 뭐냐? B가 뭘까요? B라는 파라미터도 나오나요? B라는 파라미터. B는 뭘까요? 혹시 유추 가능한 사람?
그렇죠. 바퀴 간의 거리죠. 맞습니다. 바퀴 간의 거리. 똑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봐도 오른쪽 선속도 빼기 왼쪽 선속도인데 자, 그림을 그리는 게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요놈이 요렇게 돈다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자, 요게 오른쪽 선속도 그리고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면 이 뒷바퀴는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왼쪽 선속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VR 빼기 VL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0.1이라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1이니까 요거는 0.2가 되겠네? 예를 들면 0.2인데 요게 0.2인데 0.2의 각도 불량, 회전 불량이 생겼는데 요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회전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똑같은 선속도라도 더 빨리 돌죠.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식 델타 로봇의 X축으로서의 증분 이동량, Y축으로서의 증분 이동량, 그리고 헤딩 앵글. 세타 방향으로서의 증분 이동량은 다음과 같은 기구학적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모델이죠. 이게 디퍼런셜 드라이빙 타입의 오도메트리, 네, 모션 모델 식입니다. 기구학적 모션 모델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 이동 로봇 관련된 실습이나 그리고 뭐 연구라든지 뭔가를 할 때 이 식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증분량이 계산이니까 타임 스탬프로 봤을 때 아까 10Hz니까 0.1초 전에 로봇의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이게 0.1초씩 다 했으니까 0.1초 동안에 증분량을 더하면 현재의 절대 위치가 나오죠. 베이스라인은 이 로봇의 베이스라인은 0.332m니까 한 33cm 정도 됩니다. 이 사이 길이가 33cm 정도 된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거 간단하죠. 만약에 자, 우선 단위는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VL. 여기도 0.1의 속도로 가고 여기도 0.1의 속도로 가면 0.1 더하기 0.1은 0.2잖아요. 근데 여기도 0.1로 가고 여기도 0.1로 가면 사실 여기도 0.1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 산수 평균으로 2를 나눠주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간고사에 연관될 수도 있어요. 네. 중간고사의 출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설명 내용을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학적인 식의 물리적인 의미, 특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센서가 아닌 이동하는 로봇의 오른쪽, 왼쪽 바퀴의 휠 엔코더 자체 센서죠. 움직임 센서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로봇이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각도가 얼마나 틀려 있는지 이것들을 다음과 같은 모션 모델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누적 값을 차곡차곡 타임 스택으로 쌓으면은 절대 좌표계 내에서의 로봇의 X, Y, 그리고 헤딩 앵글, 세타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정보는 실제 로봇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장난꾸러기가 쫓아가가지고 네,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로봇을 놓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막 이 정보값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산을 해서 위치를
로봇의 현재 위치를 막 계산해 나갑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잠깐 오도메트리라고, 이 정보는 오도메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봇이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대학원 때 막 실험하다 보면, 웬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로봇을 발로 차고 막 들어 올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딱 위에서 누가 잡고 들었단 말이에요. 로봇은 자기가 들렸는지 아나요?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받은 명령에 의해서 로봇 바퀴는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컴퓨터, 로봇의 두뇌죠. 로봇의 뇌가 되는 컴퓨터, 칼큘레이터는 로봇이 현재 위치가 자기가 내가 들렸으니까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은 계속 나는 앞으로 가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컴퓨터에서는 후자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서 현재 로봇을 보이게 했다면 실제 상에서는 로봇이 들려가지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컴퓨터 상에서는 로봇이 자기가 쭉 가는 줄 알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자율주행 연구 분야에서 키드내핑 프로그램이라고. 키드내핑이 뭐죠? 납치. 키드내핑. 실제로 자율주행 연구 분야에서는 키드내핑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납치됐다는 거죠. 납치.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자율주행을 그 문제를 이 키드내핑 프로그램을 풀려면 자기가 오도메트리는 움직인다라고 정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센서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센서들. 로봇이 자기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 센서에 의해서 고정 테이블이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내가 딱 들렸어요. 근데 오도메트리는 자기가 가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센서, 카메라 센서이든 이런 라이다 센서이든 센서 정보는 더 이상의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도메트리의 신뢰도를 줘야 돼요. 센서 정보의 신뢰도를 줘야 돼요. 센서 정보의 신뢰도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그리고 또는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어떤 로봇 시스템에서 크게, 센싱하는 정보가, 이렇게 자기 하드웨어 내에서 취득을 하는, 이런 시스테매틱 파라메타 정보들이 있고, 센서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 정보를 인식하는, external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시스테매틱 파라메타고 요거는 만약에 익스터널 파라메타라고 하면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융합을 해가지고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보의 신뢰도를 줘야 될 때가 있고 아까 키드내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보의 신뢰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보를 더 신뢰를 해서 나의 위치를 추정하느냐의 문제가 확률론적으로 풀립니다. 실제로 로보틱스에서는. 확률론적. 그래서 probabilistic robotics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로봇하고 확률하고 역대질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교수님 교수님 혹시 그 확률이라고 하심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수업할 때, 내가 앞으로 이 확률과 통계 이거를 쓸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너무 딴 나라 안드로메다 이야기 같지 않았나요? 근데 웬걸, 그게 로보틱스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고급 로보틱스로 가면 갈수록 확률론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학부 차원에서는 확률론적 어프로치는 다루진 않습니다. 대학원 정도 가야지 다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는 있어야겠죠. 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제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동부뿐만 아니라 센서가 꼭 필요하는구나. 그렇죠? 센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인텔리전트하게 다루려면 확률론적 어프로치가 필요하구나, 모델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식을 하고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로봇을 딱 든 거예요. 로봇은 자기 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 시기에 의해서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알죠. 근데 실제로는 로봇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죠. 네,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누적 오차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계산을 환경을 지금 내가 모션 모델에 고정을 하는,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창을 하나 열고, 혹시 뭐 과제를 하다가 좀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이번에 또 새로운 패키지 만드니까 또 복습 겸 자,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패키지를 먼저 만들려면은 어디서, 자, 명령어는 보는 것처럼 로스트 패키지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보면은 네, 로봇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여기서도 하면 안 되고 SRC로 가야 되죠. 자, SRC로 갑니다. 자, 여기 써야 됩니다. SRC. 이제는 대충 여기가 어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어야겠죠. SRC에서 패키지 크리에이트를 해야지 그 패키지에 해당하는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로스 투 패키지 크리에이트 패키지 이름을 뭘로 할까? 이건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좀 세령무 해보죠. 패키지 이름을 좀 새롭게 이렇게 할까요? 우리 소나 데이터 쓸 거니까 소나 데이터 패키지 패키지 이름 요걸 내봅시다. 소나 데이터 패키지로 좀 더 키울까요? 소나 데이터 패키지 이렇게 할까요? 그죠? 로스트 패키지 create 패키지 이름은 소나 데이터 패키지. 그 다음에 옵션이 들어가죠. 첫 번째는 어떤 타입으로 패키지를 만들 거냐. 우리는 C++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빌드 마이너스 타입 한 칸 띄우고 멘트 언더바 CMake. 자, 옵션명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자, 옵션 종류 멘트 CMake로. 자, 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디펜던시는 뭘로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옵션 종류 빼기 dependencies.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dependencies. 복수형이죠? dependence의 복수형입니다. dependencies 하고 한 칸 띄우고 CPP 타입이니까 R, C, L, CPP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픽이니까 스탠다드 메시지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꼭 해줘야 됩니다. 스탠다드 언더바 메시지스 그리고 요 메시지 형태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이거는 왜 넣어주냐면 저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안에 포즈2D라고 하는 메시지 타입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까보면은 X, Y, 세타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포즈 베리어블을 쓰기 위해서
요 메시지 타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geometry underbar messages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 dependencies 해주고 총 3개의 dependence를 걸어줬죠. RCM, CPP 하나는 standard messages 세 번째는 geometry messages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뭔가 따라락 해서 만들어졌죠. 클리어 한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 방금 전에 만든 게 여기 있네요. 소나 데이터 패키지스. 네, 패키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첨부 파일로 좀 첨부해 놓은 게 있는데 참조해 가면서 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봐야겠죠? 요 새로 만든 패키지 안에 들어가 봅시다. Siri, 소나, SO만 치고 탭키 눌러도 당연히 되겠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LS로 자, 패키지 폴더 안에 들어와서 LS를 열어보면 CPP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include 폴더도 보이고 src 폴더도 보이네요. 패키지에 XML도 있고 cmakelist.txt가 있죠. 자, cmakelist.txt 좀 열어봅시다. sudo gedit cmake cm 정도만 치고 탭하면 자동으로 딱 됩니다. 자동 완성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엔터 치면 비밀번호 넣어주면 열렸어요. 자, 지금 요거고 요거는 첨부로 지금 해놓은 건데 비교해 가면서 봅시다. 이게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소나 우리 지금 소나 데이터 패키지에 대해서 잘 들어왔고 요거는 아까 내가 이걸 만들 때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른 거예요. 요 패키지 이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없네요. 요게 우리 새로 만든 여기 없네요. 요거는 좀 넣어줄까요? 아마 CMake 그 빌더의 버전입니다. 넣어줍시다.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줍시다. 4번에서 7번 줄에다. 이거 카피해가지고 요 사이에 4번에서 7번 줄에다가 넣어줍시다. CMake 버전입니다. 한 14버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비교를 좀 해볼까요? 요 if 요 부분은 있네요.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네, find dependencies 보니까 4개 aument, cmake, RCL, CPP, standard messages, geometry messages. 여기 하나 더 있네. sensor messages.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다 돼 있고 좀 올릴까요? 자, 좀 올리면은 또 없는 게 있죠. 요거 add executable. 아마 여러분들 에러 난 것 중에서 cannot find executable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안 해가지고 CPP로 만들 때는 꼭 본인이 만들 퍼블리셔든 서브스크라이버든 해당되는 그거를 넣어줘야 돼요. 이 파일명. 자, 요거를 여기다가 해줄 건데 18번 밑으로 해줄 건데 자, 여기 잘 보면 여기서 pose node라고 하는 거 요건 내가 임의로 장명을 한 거예요. 저 이름은 뭐냐면은 노드 또는 토픽 이름이에요. 노드 또는 토픽 이름. 동일하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따로 하면 헷갈리니까 노드 토픽 이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pose node라고 해준 겁니다.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노드 토픽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바꾸면은 꼭 여기다가 잘 해줘야 돼요. 그 정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 CPP를 만들 건데 그 퍼블리셔 CPP의 위치와 파일명을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SRC 안에 우리 만들 거 데이터 퍼블리셔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대로 합시다. 하고 밑에 타겟 디펜던시 다시 설정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긁어다가 우선 그대로 붙여보죠.
긁어다가 여기다 붙입시다. 붙이고 요거는 빼줘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타겟 디펜던시에서 자 노드 이름 다시 나오고 CPP 살려줘야 되고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살려줘야 되고 센서 메시지스 요거는 안 쓸 거니까 네. 내가 다른 거 더 추가로 한다고 넣었던 거거든요. 요거는 빼주고 센서 메시지스는 빼주고 스탠다드 메시지스 이렇게 해줍시다. 요게 정의가 안 돼서 no executable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 더 있는 게 install 블라블라 타겟 노드 블라블라 요거 있잖아요. 네. 요 조금 설명을 하면은 CPP를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행 파일은 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니까 우선 긁어다가 붙이는데 우선 긁어다가 붙일 건데 여기 보면은 인스톨 관련해서도 노드명은 적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노드명을 만약에 세진으로 했다. 그럼 여기도 세진으로 똑같이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동일한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되면 요것만 바꾸고 뒤에 건 안 바꾸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밑에 거는 똑같죠? 밑에 거는 예 똑같습니다. 손댈 거 없습니다. 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장 눌러주고 저장했고 닫아줍니다. 그러면 예시로 있던 것도 좀 닫아줄게요. 예, 잘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이거 만들어줘야죠. 데이터 퍼블리셔 만들어줘야죠. 우선 여기서 만들려면은 그 데이터 퍼블리셔 CPP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이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소스 폴더 안에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리스판스가 없는 거를 되게 눈으로 보고 따라오기 분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맞죠? 그래서 나 감안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믿고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cd src 지금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놓고 src까지 들어온 다음에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sudo gedit 파일명은 데이터 publisher.cpp로 만들겠다. 이제 어떤 친구는 데이터 퍼블리셔 뭐 S 대신에 막 V, subscriber 뭐 V 뭐 막 이렇게 스펠링 막 틀리고 나중에는 또 막 아무튼 스펠링 되게 중요합니다. 퍼블리셔 하고 엔터. 예, 열렸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줘야겠죠. 코드를 넣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퍼블리셔 첨부한 거를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서 저장을 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네, 이렇게 좀 꽤 길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이걸 전부 다 긁어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해준 다음에 복붙으로 컨트롤 A,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우선 복붙으로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우선 세이브 먼저 합니다. 세이브 해놓고 예, 큰 걸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퍼블리셔만 만들고 있거든요. 이 패키지 안에다가 오늘 숙제로 나갈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드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서브스크라이버 만드는 숙제가 나갈 건데 퍼블리셔의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꽤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퍼블리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뭐 이거는 다 기본입니다. 그렇죠? 다 기본으로 다 돼 있고 다 원래 있던 거일 테고 요것도 원래 자동으로 이거는 우리가 CPP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인클루드 해줘야 되고 여기 스탠다드 메시지스 아까 디펜던시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링 사실 여기서 스트링을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는데 스트링도 해주고 자 요거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메시지스 안에 pose to d 요거를 쓰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 처리돼 있죠? 주석 처리돼 있는 거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센서 메시지, 또 다른 타입의 변수를, 내가 이거 예제 준비할 때 했던 건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냥 요거 포즈 투만 합시다. 요거는 무시해도 돼요. 주석 처리되는 거. 다 됐고, using namespace.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include 두 개를 더하네요. include 두 개를 더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IO 스트림, F 스트림. 뭐 할 때 쓰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 하죠? 기억이 파일 입출력. 파일 입출력 할 때 저거 include 해야 되죠. 외부 파일을 열어서 그 외부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또는 저장할 때 넣었던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요거 using namespace std까지 해주고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using namespace std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서브 펑션들을 밑에서는 std 객체를 안 쓰고 그냥 그 펑션 명만 해도 바로 인식이 돼요. 만약에 using namespace를 안 하면 밑에다가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 입출력에 해당되는 펑션 쓸 때 std 객체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기억나는 사람 sharp define이 뭐죠? 그렇죠. 정의. 기억나죠? 실습해봤죠? 네. 절대 불변하는 파라메타. 변수가 아니에요. 저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불변 파라메타. 자, 정의한다. sharp define. 대문자 pi. 이 pi는 더블 형태로 3.141559 블라블라블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놓으면 알고리즘 밑에서는 pi를 갖다 쓰면 그거는 요 숫자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됐고 자, 이제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우선 구조 자체는 안에 내용물은 다르지만은 구조 자체는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거죠. 어떤 퍼블리셔 또는 서브스크라이버를 생성을 하면 그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클래스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보면은 클래스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21번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서 끝나네요. 클래스의 서브 펑션, 또 서브 변수 정의가 쫙 돼 있고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다 무시하세요. 다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지금 퍼블리셔의 지금 구조는 퍼블리셔의 구조는 클래스 해서 노드 이름 해가지고 정의가 되고 한 묶음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해서 두 묶음으로 정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 메인이 실행이 돼요. 이 메인이 실행이 되면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로 이 클래스 내의 서브 펑션들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메인 함수 먼저 볼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메인 함수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메인 함수 실행시킬 때 인풋 값으로 인테자 하나 그리고 캐릭터 스트링이죠. 스트링 하나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의뢰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니셜라이즈 블라블라 있는데 넘어가고 오토 포즈 노드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죠. 요게 뭐죠? 요게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거죠. 조금 고급 랭귀지예요. 컴퓨터 랭귀지 중에서 이 클래스는 고급이에요. 고급인데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건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상이다. 수준 이상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알아가면 돼요. 예, 조금 굵직굵직하게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건 기껏해야 함수 정도, 그리고 좀 더 기억나는 친구들은 구조체 정도 배웠는데, 스트럭처 했던 거. 근데 최고 끝단, 하이엔드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객체지향 프로그램 만들려면. 어찌됐든, 이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이 포즈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 아까 클래스 이름이었잖아요. 클래스 이름의 객체를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 쉽게 내가 최대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스타크래프트, 저그, 스타크래프트에 저그 만들 때, 저그 한 마리만 만드나요? 수십만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개발하는 개발자라면, 첫 번째 저그의 펑션을 위한 함수를 따로 만들고, 두 번째 저그의 펑션을 위한 함수를 따로 만들고, 그 각 저그마다 각각의 펑션들을 다 따로 만들까요? 아니면은 어떤 임의의 저그라고 한다면 그 기능들은 1이든 2이든 3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그라고 하는 거에 그 펑션의 정의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 만들어 놓고 저그 1을 생성할 때 요놈의 첫 번째 객체 생성하고 두 번째 저그 만들 때 요 정의의 두 번째 객체. 얼핏 생각해봐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겠죠? 네, 딱 그 개념이에요. 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그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첫 번째 저그를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뭐 해보진 않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기능을 하는 두 번째 객체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저그 한 마리 만든 거예요. 그 첫 번째 저그의 이름이 포즈, 그 소문자로 포즈 노드예요.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요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요 정도만 넘어갑시다. 자, 어차피 만들었어요. 어차피 이걸 퍼블리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밑에 요거 주석 처리한 거는 전부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올려보면은, 네, 스핀. 요거는 뭐죠? 스핀. 스핀이 뭐죠? 뺑글뺑글 돌리는 거죠? 포즈 노드. 방금 전에 만든 요 객체네요. 요 객체를 돌려라. 무한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고, 셧다운은 뭐,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 의뢰의 시스템 종료 뭐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별거 없죠. 메인은 별거 없죠. 근데 이 데이터 퍼블리셔에 해당되는 노드를 실행시키면 우선 요거를 읽고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로 넘어가는 거죠. 클래스의 기능들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봅시다. 클래스가 좀 복잡하게 길긴 한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클래스 내에 우선 클래스 이름은 노드, 포즈 노드고요. 대문자로. 그리고 보면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있죠. 이러한 변수가 됐던, 이러한 함수가 됐던 퍼블릭 스타일로 할 거 정의하려면은 여기에다가 하면 되고요. 프라이빗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같은 그 클래스의 멤버들인데 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으로 나눠서 하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퍼블릭은 말 그대로 공용이니까 네, 밖에서 어세스가 다 가능해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한 거는 절대로 밖에서 접근을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음, 프로그램을 잘못해가지고 저그1과 저그2 객체가 있는데 뭔가 프로그램을 잘못 코딩을 해가지고 아니 전부 다 퍼블릭으로 한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안 하고 그러면 갑자기 저그1이 에너지가 100이었고 저그2가 에너지가 50 정도였는데
특별히 저그 원이 공격을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그 원의 에너지가 100이었던 게 50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저그 2의 에너지가 이게 정가가 된 거죠. 뭔가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막을 수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하면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어찌됐든 자, 이거 여러분들 좀 봤을까요? 그 외부 파일 입출력을 하려면 객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IF 스트림에서 핀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객체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포즈 노드. 자, 요게 요 부분이 함수인데, 요 부분이 함수인데 노드 함수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건 내가 임의로 넣어준 거예요. 아까 전에 핀 데이터 해서 여기에 멤버 펑션으로 오픈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픈이 있거든요. 오픈을 제공을 해줘요. 오픈해서 요 위치에서의 data.txt를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ata.txt가 열리고요. 그거는 핀 데이터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위치는 좀 이따가 위치 바꿔줘야겠네. 우리 좀 이따가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건데 멀티플 로드 패키지가 아니고 우리는 요거 이름 바꿔야죠. 지금 패키지 이름이 소나 데이터 패키지죠. 소나 데이터 패키지. 네, 이런 거 좀 잘 바꿔줘야 돼요. 지금 그대로 복구됐기 때문에 여기 멀티플 블라블라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만든 패키지 이름은 소나 데이터 패키지죠. 그래서 소나 데이터 패키지로 해주고 src 안에 data.txt를 읽어라 라는 뜻인데 지금 이 파일이 없죠. 좀 이따 다운로드 받아서 이 위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우선 미리 해놓읍시다. 해놓고 요거는 우선 몰라도 돼요. 요거는 우선 몰라도 되고 실시간성에 관련된 건데 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자 노드 포즈 데이터 퍼블리셔 네, 요것도 실시간성에 관련된 건데 요 두 라인은 실시간성에 관련된 건데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타이머 이거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100ms. 그러면 이 데이터 좀 이따가 데이터 열어보면 지금 열어볼까요? 지금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파일이 있거든요. 예, 한 김에 그냥 저장해가지고 넣어봅시다. 자, 우선 넣고 봅시다. 여기서 이 데이터 파일 있죠? 이 데이터 파일을 우선 다운로드 받고 폴더에서 네, 여기 있죠? 데이터를 카피를 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아까 설정해 놓은 위치로 저장을 해 줍시다. 자,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면 로봇 WS 있죠? 들어가서 로봇 WS 안에 자, 소스 폴더로 가야겠죠? 패키지들이 모여 있는 소스 폴더로 가고 소스 폴더 내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패키지 폴더 요거죠? 소나 데이터 패키지 그렇죠? 소나 데이터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소나 데이터 패키지 안에 소스 폴더 안에다가 넣었죠. 소스 폴더 안에다가 src 폴더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넣어준다. 자, 이제는 요거 실행하면 읽히겠죠, 이게. 그렇죠? 읽히겠죠. 자, 넣어주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아까 전에 파이어니아 3DX에서 받은 데이터들이거든요. 받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언제 저장을 해놓은 거냐면 내가 박사과정 할 때 연도로 따지면 한 2006년도 2007년도 때 실험할 때 받은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요거는 그냥 여기 프로그램에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줄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데이터인데 0,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이렇게 돼 있죠? 뭔가 구분자죠. 0일 때의 데이터랑 1일 때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자, 위에 건 보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1일 때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00, 2700 블라블라, 1800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그리고 0일 때 보니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까지 살아있고 뒤에 건 다 죽어있죠. 0으로. 자, 이걸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한 거냐면 맨 구분자 1일 때는 8개의 정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정보냐면은 우리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 아까 전에 파이오니아 3DX를 위에서 보면 소나 센서가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달려 있, 8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나 센서가 1, 2, 3, 4, 5, 6, 7, 8. 총 8개예요. 그래서 1일 때 첫 번째 소나 센서에 측정된 거리값. 밀리미터 단위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두 번째도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의 소나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 장애물까지의 거리값. 2722mm니까 2.7m. 오케이? 네 번째 센서일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센서일 때의 소나 센서의 측정 값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 0은 뭐냐? 0은 0일 때는 첫 번째 거는 오른쪽 바퀴의 각속도. 파이오니아 3DX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왼쪽 바퀴의 각속도. 그리고 세 번째 건 뭘까요? 델타 T입니다. 델타 T. 잘 볼까요? 자, 이것도 밀리미터 퍼세크니까, 자, 요거일 때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44, 47 밀리미터 퍼세크. 요거는 초 단위거든요. 대충 비슷하죠? 0.1초, 0.1초. 비슷하죠? 0.1초, 0.1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로봇의 움직이는 그 포즈를 계산하기 위해서 플래그가 1일 때는 필요 없죠, 사실. 소나 센서는. 0일 때 것만 요 정도만 잘 가져다가 아까 전에 키네매틱스 기구학적 모델에다가 계속 넣어서 업데이트해줘서 누적시키면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계산을 하는 식이 이제 들어올 텐데 잠깐만요. 여기 클래스의 객체의 서브 함수로 앵글 스레시홀드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텐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의 헤딩 앵글이 0도 기준이에요. 0도에서 항상 라디안으로 한다 했죠?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뭐 여기가 파이니까 3.14 블라블라가 되고 여기까지 오면 6.28 정도 될 텐데 이걸 누적을 해서 계산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0에서 6.28 사이의 숫자가 핸들링이 돼야 되는데 뭐 7점 얼마, 8점 얼마로 막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로봇의 헤딩 앵글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점 얼마,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웃 오브 바운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함수에다가 인풋 값으로 넣어주면 알아서 거기에 맞는 0에서 6.28 사이의 값으로 다시 변환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보고 그 다음에 요건 전부 다 이제 변수정이고요. 변수정이고 자, 여기 잘 보면 함수 하나가 정의돼 있죠. publish, pose, message라고 하는 함수 하나가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이러한 타입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아까 전에 pose 2D.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 메시지는 객체가 .x, .y, .z 가지게 돼요. 요 형태 자체가 x, y, z예요. 가지게 되고 그럼 요걸로 로봇의 x 좌표, y 좌표, z 좌표를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요식 아까 전에 내가 그 PPT로 보여줬던 그 기구학적인 모델식을 지금 숫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 한 거고 그리고 핀 데이터 해서 하나, 둘, 세 개 봤죠. 여기 보면 플래그가 0일 때 그래서 플래그가 0일 때
첫 번째 거는 velocity 0으로 받고, 두 번째 거는 velocity 1로 받고, 세 번째 거는 velocity 2로 받아라. 그럼 요게 오메가 R, 이게, 선속도였구나. 각속도가 아니고 다 선속도였네요. 선속도. 선속도로 받고. 이 나누기 1000은 왜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계산해서는 미터 단위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밀리미터 단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터 단위로 해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눈 거고, 이거 자체가 다 선속도였구나. 각속도인 줄 알았는데, 선속도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게 증분값이잖아요.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인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계속, 어큐뮬레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각도 환산해주는, 밸런싱 맞춰주는 함수에다 넣어서 결과값을 넣어주죠. 예, 이게 끝.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번 8개 있던 거는 어떻게든 받아서 날려야 돼요. 그래서 플래그가 1일 때는 포문을 0에서, 그러니까 1에서 8까지, 0에서 7까지 8번 돌려가지고 쭉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센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컨트롤 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1번 센서 데이터의 거리값이 1m보다 작아지게 되면 로봇을 멈추게 해라. 그런 명령은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3번 쪽이 만약에 거리가 짧게 나온다. 측정되는 게. 그러면 로봇을 오른쪽으로 선회해라. 그런 제어문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게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거고요. 끝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로봇의 포즈를 계산하기 위해서 되게 코딩이 많이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퍼블리시 하나 만든 거 있죠? 뭐 0, 1, 2, 3, 4 올라가는 거. 그 코드랑 이거랑 띄워놓고 어떤 껍데기 내에서 여기서 추가가 됐는지 그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익히면은 이러한 것들은 알고리즘이 뭐가 됐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본 구조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잘 살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subscribe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숙제가 그게 나갈 겁니다. 여기서 로봇의 포즈 X, Y 세타가 이제 퍼블리시 될 건데 그냥 그거를 subscribe로 받아가지고 화면에다가 그냥 하는 거. 그거를 숙제로 나갈 거거든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subscriber 기본 구조. 우리 지난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열어서 요거 참조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면 되겠죠.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수정해줄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거고 저장하고 닫고 이제 CPP 파일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빌드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 빌드를 합니다. 빌드 할 때 여기서 빌드 콜콘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죠. 맞죠? 여러분들 숙제 복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CD 땡땡 CD 땡땡 CD 땡땡 3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절대 좌표로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CD 잠깐 띄우고 물결표 C 슬래시 로봇 하면 절대 좌표로도 찾아갑니다. 그러면 명령 한 번만으로 쫙 세 칸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뭘 해줘야 되죠? 명령어 콜콘 빌드 옵션 sim 링크 빼기 인스톨 이렇게만 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 src 폴더 밑에 있던 패키지가 전부 다 빌드업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우리 요것만 빌드업 합시다 하면 옵션 명을 뭘로 해줘야 되죠? 빼기 패키지스 빼기 셀렉트 기억나죠? 하고 DA가 아니죠. 우리 소나였죠? 소나 여기서는 탭키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빌드하기 전이라가지고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데이터 패키지 요거였죠? 해서 엔터 치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콜콘 빌드 빼기 심 링크 빼기 인스톨 여기까지가 옵션명입니다. 요거는 옵션명 해놓고 뒤에 뭐 없어요. 그냥 요거 옵션명 걸어놓은 그 다음 옵션명 빼기 패키지스 빼기 셀렉트 여기 옵션명이고 옵션 이제 요거 패키지 셀렉터라는 거죠.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패키지 소나 데이터 패키지스 됐죠? 엔터 치면 시작합니다. 컴파일 빌드 시작합니다. 예, 끝났어요. 끝났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source 바시 꼭 해줘야 되고 그렇죠? source 바시 해주고 또 하나 뭐죠? 로컬 바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얼라이어스로 만들어놨죠? 여러분들 안 만들었나? 같이 만들었죠? LSB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뜨니까 좀 헷갈리네. 이참에 좀 수정을 해볼까요? source 바시가 수도 gedit에 물결 표시 슬래시 점 바시점 rc죠? 바시점 rc.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은 건 아니죠? 물결 표시 슬래시 점 바시 rc 치면은 열리고 맨 밑에 보면 얼라이어스가 있겠죠? 위로 올릴게요. 자 보시면 네 LSB 여기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SB 치면은 뭔가 화면에 찍히고 실행이 되잖아요. 좀 느낌이 좀 뭔가 됐구나 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실행되는 부분이고 에코라고 하는 걸 또 넣었네요. 에코라고 하는 걸. 우리 LSB도 에코를 좀 넣읍시다. 그래서 세미콜론부터 해서 네, 다운표를 카피해서 다시 뒤에 붙입시다. 하고 그러면은 자 기존에 있던 로컬 셋업 바시 뒤에 세미콜론 붙고 한 칸 띄우고 에코 해준 다음에 이 큰 다운표 안에 있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시점 RC가 릴로디드 된 게 아니고 좀 바꿔줘야겠죠? 뭐라고 해줄까요? 로컬, 어, 로, 적어봅시다. 로컬 언더바 셋업 점 바시 is reloaded. 네, 이렇게 해줄까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게 화면에 찍힙니다. 그렇죠? 에코를 사용을 하면. 얼라이어스의 LSB는 큰 따옴표, 자, 큰 따옴표에서 큰 따옴표까지 이렇게인데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될 텐데 기존에는 요것만 했었죠? 점, 점 한 칸 띄우고 요거 로봇 슬래시 W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로컬 셋업 점 바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끝이었는데 이 실행은 되는 건 맞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가 요거를 붙였던 거죠. 세미콜론 하고 에코 해준 다음에 역슬래시 다운표 여기에도 역슬래시 다운표 여기 안에 있는 거가 화면에 찍히게 해라. 이 안에 있는 거가 화면에 찍히게 해라. 그래서 로컬 셋업 점 바시 is reloaded. 네, 이렇게 해준 거죠. 요것도 이제 구문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SB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LSB 해주면, 이번에 됐습니다. LSB 해주니까, 화면에 딱 찍히니까, 좀 더 믿음이 가네요. 자, 이제, 드디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로스2의 런의 패키지 이름. 소나 했으니까 S5만 치고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 했을 때 이게 안 찍히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LSB까지 한 다음. 그 다음에 노드 이름. 아까 포즈 블라블라였죠? 포즈 블라블라인데 여기서 하고 탭키 누르면 예, 인식이 됐어요. 노드 이름. 아까 전에 노드나 토픽 이름은 전부 다 포즈 노드로 다 했죠? 엔터를 쳐보면 자, 뭔가 쫙 10Hz로 막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10Hz로. 지금 보면 X, Y 세타가 계속 바뀌죠? 아까 전에 그 키네매틱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로봇의 위치예요. 로봇의 위치가 지금 4, 4, 2, 지금 벌써 헤딩 앵글이 1.6이니까 90도로 돌았네요. 돌았습니다. 쭉 이렇게 가죠. 다시 로봇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거의 3.1이니까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로봇이 가고 있습니다. X가 쪼는 걸로 봐서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있네요. 디귿자로.